그래서인데요. 네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인들에게 네. 이번에 이 문제가 네. 몰카 공작을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네. 명품백 받은 문제만 다루면 네.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서 총선 폭망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 네.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셀프 감금 상태에 있잖아요. 네. 뭐 지금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공식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다 일을 하고 있죠. 김건희 여사가 이 발등에 떨어진 이제 문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는 것을 보고 네. 저희 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원 또는 윤핵관을 통해서 의중이 간접적으로 전달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생각을 지인들에게 알렸는데 그 내용이 민주당에 알려지면 총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로 보더라도 네. 좀 일종의 하수하책 같은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왜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어디 갔는지 얘기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 문제를 가지고 주위에 자신의 생각을 알린다. 그래서 본인이 좀 보호를 받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걸 왜 보도를 했을까? 안 해도 되는 보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네. 특종처럼 보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 언론, 조중동, 한동훈, 그리고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도하는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은 불안하고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총선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고 현안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 인터뷰에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투척하면 신고하는 파파라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보상도 해주잖아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서 뭔가 신고를 하면 포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 한 3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세력들 뭐 이런데 저는 이거를 몰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부정부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인연이 있고 집안의 인연이 있고 동양이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사적인 관계는 있지만 제가 공적으로 제가 평생 공익적인 일을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엄청난 사실을 저만 그냥 덮으면 다 끝나는 거지만 이게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5년을 위해서 저는 이걸 공익제보를 한 거죠. 공익제보를 한 건데 이게 몰래카메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난폭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그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몰래카메라 찍었다고 말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유명 브랜드 화장품 세트를 받고 200만 원 상당의 또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핸드백을 받았을 때 이미 그것을 카톡으로 그 선물을 보냈잖아요. 먼저 미리 이런 선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두고 오십시오라든지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저를 만나실 거면 오지 마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공직자의 부인이고 대통령의 아내인데 그냥 어떤 선물을 가져가겠다고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는 거기에 나는 충격을 먹고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실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거 다 받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돌려주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인사청탁하는 부분, 고위직 인사를 이제 국정농단 하는 모습, 그런 또 어떤 명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가는데 그 대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 다음 접견자들도 사람은 2명인데 3개의 선물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고 제 다음에 접견자들이 들어가는 모습 보고, 그리고 관저의 공사가 끝난 날이 11월 5일이었는데 7일이었는데 11월 7일 날 관저 입주를 하고 11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관저에 모 대학의 설립자 장정현 박사라는 사람이 뭐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트럭에 실어서 한남동 관저로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뉴탐사에서 작년 연초에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초동 관저도 그랬거니와 한남동 관저에서마저도 계속 이런 뇌물수수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구중근거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런 증거 채집이 아니면, 나는 증거 채집이라고 얘기를 해. 몰카라는 말은 합당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부정부패를 우리가 해내는 일을 언론들이 해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통일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를 이끌고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저는 사적인 정을 의로서 승화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김건희 여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제대로 내가 얻어맞았구나. 제대로 최재형 목사로부터 정말 자기의 치부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무서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선제 공격을 한 게 영국에 계실 때 이제 우리가 이제 MBC 장인수 기자를 통해서 이제 소명서를 보냈어요. 최재형 목사한테 이런 영상물을 우리가 제공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명하시오라는 것을 김건희 여사와 김은혜 홍보수석, 대변인, 부대변인 4사람한테 보냈는데 홍보수석과 대변인들은 하나도 이틀 동안 안 열어보고 김건희 여사만 15분 만에 읽어봤더라고요.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죠, 김건희 여사는. 그래서 그 이튿날 수상관저에서 있을 그런 양측의 대통령 내외와 수상 내외가 카펫 위에서 하는 행사에도 김건희 여사가 빠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빨리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는 그 중간에 네덜란드는 갔다 왔지만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지금 코너에 몰린 것뿐만 아니라 생가사의 갈림길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네. 저는 그 최재형 목사께서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하고 지금도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서 네. 있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느 한쪽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종북 좌파다 또는 불법 몰카 촬영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억울한 피해자다라고 네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정말 혈혈단신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카이지 않느냐, 계획된 행동 아니었느냐, 네. 자, 이것이 부도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예. 우리 대표님과 저의 거리뿐이 안 되는 그 앞에서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농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가 우리 대표님이 그 모습을 봤어도 아마 다음에는 접견 기회가 있으면 녹음을 한다든지 증거 채집을 했을 겁니다. 네. 심각한 거잖아요. 예.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선되는 날도 개표를 하면 개표 결과를 저한테 제일 먼저 알려준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는 영부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당선자가 됐으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말 사각지대를 돌아보고 소수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해주시면 의욕이 많은 분이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마시라.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의욕을 품는 분들도 숙연해지고 의욕이 풀릴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만 위주로 해주시라 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대답을 했고, 그리고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할 때도 제가 당부한 얘기를 또 살짝 보였더라고요. 이용을 했어요. 활용을 했어요.